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8화는 코스피로 알아보는 IMF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정말 심각하죠. 세계를 단절시킨 코로나19의 충격에 이어서 점점 길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충격입니다. 얼른 전쟁도 끝나고 코로나도 끝나서 세상이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와 주요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원유와 곡물의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이 수준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전쟁은 무섭네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위축되니까 이를 해결하고자 금리를 내리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이 일어났고, 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금리를 다시 상승시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물가마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최근에 휘발유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차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보통 경제가 성장할 때 물가 상승도 함께 견인되기도 하는데, 이번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되니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뉴스나 어르신들은 항상 IMF 시절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여진입니다. 키넘버는 1138. 뭘까요? 여진 키워드 카드의 넘버는 1138. 1138년도는 아닐 것 같고 11월 38일은 없고 없죠. 뭘까요? 바로 1994년 11월 8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날 바로 1138.75원을 기록해서 최고 기록을 찍었는데요. 한강의 기적, 선진국 대열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던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기에 기록한 지수 1138.75는 한국 증시 개장 이후 최고치 기록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97년 OECD 가입과 함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키넘버는 바로 500입니다. 뭘까요? 돈? 500조? 이 돈 관련은 맞추셨는데요. 바로 500% 기업의 부채 비율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최고의 호황기를 맞아 일단 빌리고 투자해서 기업의 몸을 불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모든 기업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기였는데요. OECD 가입도 했으니 더욱 발전에 힘을 쏟던 대한민국에 1997년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여파에 휩쓸리게 되면서 500% 부채는 기업들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여진을 맞고 나서 당연히 큰 강진이 오기 마련이겠죠.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넘버는 29.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OECD 가입 관련입니다. 뭘까요? 정답! 29번째. 정답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순서였는데요. 1996년 12월 12일 우리는 OECD의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 근데 이것도 알아요. OECD 가입국 중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터키뿐이죠. 맞아요. 1996년 우리나라가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에 OECD에는 9개의 나라가 추가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월드뱅크가 중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OECD를 선진국 모임으로 보기보다는 OECD가 표방하고 있는 개방된 시장 경제와 다원화된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 공동체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6년에 그렇게 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OECD에 가입도 했겠다. 코스피도 왕창 올랐겠는데요? 아쉽게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1996년 12월 12일 코스피는 689.38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니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세계적인 경제단체에 가입도 했으니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넘버는 66. 6월 6일? 아니야. 해외라고 했으니까 66달러? 바로 태국의 국가번호입니다. 갑자기 태국이요? 대한민국 외환위기는 어쩌면 태국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997년 태국은 대규모 투기 공격으로 바세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7월 2일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시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투자자들의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투자의 신용도가 감소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7월 2일 코스피는 777.29를 기록한 이후로 IMF를 거쳐 오랜 기간 해당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외환위기가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바로 투자를 위해 500%의 빚더미의 대부분이 바로 외화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자 각 기업들에게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성장 동력이 감소하게 된 거죠. 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키넘버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날인지 예상이 되실까요? 97년 가입과 함께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뭔가 그때 일어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짜인데요. 근데 IMF가 정확히 뭐예요? IMF란 쉽게 말해서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요. IMF에 가입한 나라들이 낸 돈을 모아두었다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게 이 돈을 빌려줍니다. IMF는 가입국들이 외화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돕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번영에 이바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55년에 IMF에 가입한 후 1997년 11월 21일 IMF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1997년 12월 3일 최종 협상 발표를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11월 21일 506.07을 기록한 코스피는 12월 3일까지 379.31로 급격한 하락을 기록하였고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간섭했습니다. 네 번째 키넘버는 280,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12월 3일에 379로 떨어진 것도 솔직히 엄청난데 280까지 떨어졌네요. 네, 이처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1983년 1월 4일 종합주가지수 출범 당시 종가는 122.52였습니다. 코스피는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1987년 8월 사상 첫 500을 넘어선 데 이어 약 1년 반 만인 1989년 3월 1000선까지 뚫으면서 네 자릿수 시대를 열었죠. 이렇게 단기간 지수가 급등하면서 2000시대가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2001년 미국 9.11 테러 등 국내외 금융시장을 덮친 대형 사건들은 때마다 코스피 발목을 잡았습니다. IMF 위기가 온 나라를 집어삼킨 1998년 6월 코스피는 280까지 곤두박질 쳤고 1000을 기록하였다고 축배를 들어올린 지 4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와, 거의 정말 첫 시작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물론 경제 타격도 타격이겠지만 뭔가 꿈에 부풀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카드 오픈을 해보면요, 바로 30입니다. 이 30은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금리 수치인데요. 이렇게 치솟은 30% 금리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랑 아나바다 운동, 이게 이때 나온 거 아닌가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네, 맞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라 사랑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돌반지 정도 모아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새마을 부녀회장의 애국 금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귀금속, 목걸이, 집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제 돌반지 가져다 주셨다고 했었어요. 1998년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렇게 총 모은 금이 227톤이었다고 합니다. 금액적 가치로는 그 당시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덕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애국심이란 쓰나미가 전국을 휩쓸었는데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있는 금, 없는 금을 탈탈 모아 나라를 위해 희생했었는데요. 마침내 2001년 8월 IMF 긴급보관금융에 모든 금액을 상환하면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007 가방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왔다. 맞춰보시죠. 오늘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세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네? 제가 그렇게 쉽게 냈을 리가 없죠. 이거 아니에요? 50280? 아닌데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맞춰요? 에이... 힌트 좀 주세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코스피로 알아보는 IMF 아닙니까? 네. 코스피를 시작했으면 코스피로 끝내야겠죠. 코스피? 다 드렸네, 다 드렸어. 근데 코스피 저 1138이랑 280이잖아요. 오케이, 도전. 238. 한 번에 못 맞췄어요. 오늘 좀 어려웠죠? 자, 한번 열어보시죠. 오픈. 우와. 와, 금모으기 포스터. 찐금. 아니, 포스터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이요? 네. 내가 내놓은 금 한돈이 나라 경제 좌우한다?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경자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금을 모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외환위기 사태는 다행히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을 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어린 세대들이 자라나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요. 저도 어린 시절이었는데 정말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요즘 걱정인 부분이 바로 치솟는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때와 정말 달라졌고 UN, IMF,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G7 정상회의에는 2년 연속 초대가 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번 위기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더 큰 성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8번째 토크는 코스피로 알아보는 IMF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멋지게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음 사건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토크 주제는 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 가져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케비TV